2024년 1월 20일 이정훈입니다. 방금 끝난 아시안컵 축구에서 대한민국이 요르단에 간신히 2대2로 비겼습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천만의 말씀.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은 예상 밖으로 이라크한테 2대1로 졌습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차봐야 한다. 뭐라고 예측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요르단에 비긴 것을 놓고 벌써 발빠르게 16강에서 일본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6강을 돌파하고 8강, 4강 해서 결승까지 올라간다면 이번에 비긴 거는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16강에서 일본이나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를 만나서 져버린다 그러면 한국 축구는 이렇게 호화 멤버를 갖고도 실패했다. 굉장히 질타를 받을 겁니다. 정말로 예측하기 힘듭니다. 축구만큼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게 전쟁을 핵심으로 한 국제정치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이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도 물론 자세히 이렇게 무심히 보게 되면은 곰도 그렇고, 곰도 잠을 자기 전에 교미를 해서 새끼를 가지죠. 그래서 봄철이 되면서 새끼를 낳아서 먹이가 풍성한 시절에 새끼를 키우기 좋도록, 초식동물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동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를 쓰죠. 축구의 승부를 예측한다든지, 정치라든지, 국제정치,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고, 또 각각의 그러한 선거라든지 시합이라든지 뭐가 있을 때마다 이기기 위한 작전을 굉장히 짜는 그러한 동물이죠.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명쾌하지가 않죠. 짐승들은 맑고 투명한 게 아주 간단한 예측만 하고 나머지는 맡겨버리는데 우리는 자꾸 예측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턱 맡기고 어차피 될 놈이 되는 거고 이길 놈이 이기는 거니까 무심히 살면 도 닦기도 좋은데 잘 그걸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다가오는 총선은 조금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선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선거는 재작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였죠. 그때 이재명이 당선됐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참 저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망을 접었겠다. 아니면 진짜 이를 악물고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한 고비 넘기면 뭐합니까? 이 총선에서 다시 386의 다수인, 즉 북한과 내통할 수 있는, 적과 한편이 될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다수당이 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상당히 궁금하게 보면서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만 대선에서 민진당이 이겼죠. 그러나 총선에서는 같이 치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일당이 되지 못했어요. 국민당이 일당이 됐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국민들이 어느 한 당에 표를 몰아주지는 않아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을 밀어줄까? 그게 참 궁금한데 안 밀어주면 참 정치가 힘들어질 수 있죠. 워낙 국제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준석 씨가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 이준석이 엑스맨이다. 이준석 씨가 마이웨이를 하는 것 덕택에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겠다. 네. 이준석이 마이웨이를 하는 고집 때문에, 이준석의 엑스맨 역할 때문에 절박한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기회를 잡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이낙연 씨가 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됩니다. 이낙연 씨가 탈당하기 전에 한 차례 만나는 쇼도 했지만 그저 쇼가 아니라 이낙연 씨 집에 찾아가서 같이 일합시다. 당신이
당대표를 해도 줬소. 이렇게까지 하면서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붙잡지 않은 것이 상당한 실수가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도 지역 기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준석은 지역이 없어요. 서울 노원에서 몇 번 나왔지만 내리 떨어지기만 한 정치인입니다. 그에게 몰표를 줄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낙연 씨는 광주 일기를 나왔고 고향이 전남 영광입니다. 그쪽에서 전남에서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 지역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씨가 후보로 나왔을 때 찍어주고 했지만 이번 총선은 다를 겁니다. 왜냐? 이재명 씨는 지난번에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 상당히 비겁하고 특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386 특권 세력을 없애겠다 등등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386에 포진한 그 부패 세력들을 지금 다 보고 있죠. 오죽하고 강기정 씨,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그가 이끄는 광주광역시도 이 386 좌파들의 극성을 보다 못해가지고 본인은 원치 않았겠지만 정율성 기념공원을 이름을 바꿔서 개장을 하려고 하고 정율성 음악축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격을 받는 것이 운동권 세력들인데 이재명 씨는 그런 운동권 세력을 다시 내세워서 이번 총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남에 뿌리를 둔 이낙연 씨가 신당을 만듭니다. 저는 민주당에 가야 할 표가 특히 호남표가 상당히 갈려서 이낙연 씨 만드는 당이 무엇이죠? 새로운 미래죠.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끄는 민주당은 과반은커녕 제가 보기엔 2당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네, 과반은 안 되고 그럴 걸로 예측을 합니다. 뜻밖에도 이준석과 그 다음에 이낙연이라는 엑스맨이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런 예측을 하는 이유는 오늘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한국의 희망, 양양자 씨가 만든 당이죠. 새로운 선택, 금태섭 씨. 미래대연합, 이건 조홍천 씨 등이 만든 거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건 이낙연 씨가 만드는 정당이죠. 이들과 함께라고 외쳤습니다. 함께라고 외쳤으면 이들과 다 합쳐서 제3지대, 빅텐트, 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합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합당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당이 돼야 되는데, 그는 비빔밥을 얘기했습니다. 양양자 시당은 양양자대로, 새로운 선택대로, 대연합대로, 새로운 미래대로 각각 자기 색깔을 내서, 적당한 다른 고추장 같은 거 풀어가지고, 맛깔스럽게만 하자. 즉 하나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비빔밥을 상상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한 후 서로 색깔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건 딱 부러지게 합당 안 하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합당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준석 씨는 제3지대 빅텐트를 펼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빅텐트를 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본다. 네.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세력이, 신당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1월 말인데 2월 초가 되면 설이 있죠. 설 지나고 나면은 2월 다 지나가고 그럼 3월에 선거운동 하는데 어렵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신당은 그냥 간다고 보는데 이준석 씨가 신당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공천이 되겠죠. 이번에 마포울에서 정청래 저격수로 김기영일 회계사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개항을에 출마시키면 그쪽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씨랑 접전을 했던 윤형선 씨인가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품겠죠.
그분들이 고민들을 할 겁니다. 이제 수원 지역에서도 또 새로운 사람, 뭐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고민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탈당을 해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금태섭 당에 가겠습니까? 조홍천 당에 가겠습니까? 이낙연 당에 가겠습니까? 다른 당으로 간다면 천상 이준석 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힘당을 탈당하는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서 표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준석 씨 자체가 어디로 출마할지 서울 노원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인 자체도 당선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는 게 저만 보겠습니까? 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한동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이준석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중에 상당수가 내가 여기 표 줘봐야 사표가 되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힘당은 별로 표를 잃지 않을 걸로 봅니다. 반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죠. 특히 호남 분들 가운데. 호남에도 이 정통적으로 뭐 지역 감정도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국민의힘은 정서적으로 원치는 않고 이재명은 아무리 봐도 아니고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이 조홍천 씨를 할까 양양자 씨를 할까 뭐 금태섭도 좋고 근데 조금 그릇이 좀 뭐랄까 좀 성이 안 차는데 이낙연 씨가 만든다 그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총리를 지낸 분이고 신문사에서도 부장을 지냈고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많은 표를 가져가서 민주당이 저는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준석은 이낙연과 낙준연대 이낙연하고 이준석 연대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준석 씨는 그걸 거부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걸 꿰뚫어 보는 사람이 김종인 씨예요. 그는 낙준연대의 가능성은 매우 어렵다.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 만드는 데 가서는 덕담은 했습니다. 뭐 50에서 60석을 거둘 수 있다. 그런데 그 앞에 if 문장이 봅시다. if 조건문 뭐냐? 제3지대가 합쳐진다면 5, 60석을 얻을 수 있다. 네, 이준석 신당 창당하는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조건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 60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나마 몇십 석이라도 가져가는 거는 아마 이낙연 씨가 만드는 정당한테 쏠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낙연 씨가 나가서 신당을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준석 씨가 나가 신당을 만든 거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엑스맨 역할을 한다. 제 예측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측을 뭐 학문적인 예측, 기자 감각의 예측 뭐 하다가 그래도 잘 안 되면 저는 역술인들한테도 물어본다 그랬는데 물어보고도 싶을 정도인데 아마 전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직 거의 물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번 총선은 대만 대선의 재판이 될 거라 그랬는데 지금 이준석 씨의 그 대표 수락 연설문 쭉 보게 되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 안보가 빠졌습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올 때까지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는 꽤 많이 안보 요소가 발생할 겁니다. 이 안보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 문제는 핵심 이슈가 아니죠. 근데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표심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거는 뭐 국제 정치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게 이준석입니다. 때문에 그는 열심히 신당을 만들었지만 보수 세력을 끌어안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서 국힘당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끌어모으긴 하지만 최소로 끌고 모을 것이고 반대로 이낙연 씨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는 지금 민주당은 뭐 안보 대책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죠. 우리 김일성, 김정일 장군을 안 붙여서 그렇지 지금 완전히 지금 어디로 뭐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낙연 씨는 좀 침착하니까 안보에 또 이재명의 부정부패 운동권에 불만을 세력
불만을 품은 세력들은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로 가면서 민주당은 상당히 의석을 잃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낙준 연대는 어렵고 낙준 엑스맨은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